거꾸로 되었다고 말이 많습니다. 종이 서류의 날인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서류를 먼저 없애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노다로가 큰 소리를 치면서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날인하는 로봇은 불티나게 팔리고 도장 없애기 현상에 전국의 신사까지 나서서 또 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유력 주간지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고노다로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칼럼까지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일본의 탈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탈도장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 나온 로봇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웨이브가 개발한 로봇 코보타는 자동으로 도장을 날인합니다. 로봇 팔과 카메라, 스캐너를 가지고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수백 번씩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7월부터 월 정액 서비스로 발매하고 있는데 로봇에게 날인 업무를 맡겨놓고 딴 볼일을 봐도 되고 점심을 먹고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노다로가 도장 날인을 90% 폐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많은 민간 기업에서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일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기업 여론조사에서도 도장 결제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82%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지만 종이 서류 중심의 문화는 쉽게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탈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서류 문화가 문제이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아침 토론 방송에서도 종이 문화라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계속 따랐습니다. 당연히 순서가 종이 서류를 먼저 없애는 디지털화를 해야지 종이 서류는 산더미같이 그대로 두고 도장을 안 찍도록 하겠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노다로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총리까지 나서서 한심한 말을 합니다. 스가 요시히데도 지난 26일 국회에서의 첫 번째 연설에서 행정 신청 서류의 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행정 서류를 전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류는 일단 두고 도장 찍는 것을 안 해도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노다로도 종이에 뭔가 도장을 누르는 행위는 아예 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겠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게 된 것은 고노다로의 일방통행식 독불장군 스타일 때문이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력 주간지 슈칸 겐다이에서 고노다로의 성격과 스타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실었습니다. 일본 정치의 1번지 나가타초의 내부 보고서라며 정치계에서 보는 고노다로를 니카이 간사장과 비교하면서 쓴 칼럼입니다. 고노다로는 말싸움을 좋아하고 토론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겠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남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탈도장을 처음 시작하고부터 합리적인 대안과 절차에 대해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개혁을 보여라, 못한다면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반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노다로는 트위터에서 210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인터넷의 두목과 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바보가 있다 라면서 트윗을 올려서 망신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의 중견 의원은 고노다로는 관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과장 불렀다가 통하지 않으면 차관 부르는 식이다. 그러면서 과장 너는 필요 없다 라며 왕따를 시키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 다른 장관들로부터 대화가 안 된다. 튀고 싶어하는 놈이다. 라고 욕을 먹기도 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비판에 조금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지난 8일에는 고노의 탈도장 정책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 일본의 인장 제도와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 니카이 간사장의 지지를 얻고 생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노다로는 도장련의 호소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했고 니카이 의원은 대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다 라는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스가 정권을 유지하는 바탕에는 니카이 의원의 힘이 작용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 스가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첫 외유도 니카이 의원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총리조차 이렇게 움직이는 니카이 의원에서 보면 고노다로는 꼬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고노가 국방상에 있을 때 독단적으로 이지스 어쇼어 기지 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을 때 니카이가 당과 의논도 없이 뭐하는 짓이냐 라고 화를 내었다. 그때 고노는 얼굴이 파랗게 되어 중앙당에 달려와서 니카이 의원에게 싹싹 빌면서 직접 사과를 했다. 고노는 니카이에게 그런 존재이다. 아예 격이 다른 지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가는 이런 고노다로가 행정개혁상이 되고 차기 총리 후보 1순위가 되고부터는 아나무인 그 자체라는 거죠. 원래부터도 성격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지만 트위터 팔로우가 늘어나고 일본 국민들의 차기 총리 후보 순위가 독보적인 1위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노다로를 왜 자민당과 니카이 간사장은 그냥 두고 보느냐 라고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예가 이시바 의원과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이시바 의원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지만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당내에 동지가 전혀 없다 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노다로도 당내에 친구가 없다. 동지가 없는 정치는 대성할 수가 없다. 이시바 의원이 덕망이 없고 동지가 적기 때문에 총리와 총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노다로는 선천적인 성격이 원래 모난 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고노는 당내에 여러 회의가 있을 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셀러리맨이 동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동료나 후배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 상사에게 잘 보여서 잠시 출세한 정도라고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고노다로 후원의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고노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 술자리를 같이 못해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 고노의 경우는 농담도 전혀 하지 않고 100% 일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또 쉽게 던진 말 한마디도 의도를 따져드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니꼬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싱긋 웃고 어깨를 툭 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끌도록 응대하는 태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와 의원 회관에서 관료들과 마주칠 때 요즘 어때? 라면서 따뜻하게 말을 거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노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관료들에게는 명령만 내리고 화를 내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인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에 비해 니카이 의원은 고령이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어깨를 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상 만나면 잘 지냈어?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라고 모든 관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정치계에서 예전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가 화가 나 있고 권위적이고 권력을 누리는 화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니카이 의원만이 그렇게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것이 니카이 의원의 상술이고 농간이고 거짓일지라도 많은 관료들은 개의치 않고 따뜻한 할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이고 고노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칼럼의 결론은 함께 있는 동료를 내세우면서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고노는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치를 모르는 고노를 니카이 의원이 계속 연극 무대에 세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맺었습니다. 스가 정권이 고노다로에게 행정개혁을 맡겼으니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땅으로 꺼질지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는 일본 기상 전문가들은 광남성과 광해, 빈딘 등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전역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광남성, 광하이, 빈딘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일본 관측소와 미 해군 관측소는 남중국해의 14단계까지 태풍이었지만 지금은 2단계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기엠에 의하면 태풍은 서쪽을 향하며 찬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태풍 사우델처럼 강도를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태풍의 영향 범위는 북쪽에서 남중부로 광범위한 지역이며 중부지방은 홍수로 인한 장기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몰라베 태풍이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는 이번 폭풍은 8에서 9급 강풍을 동반하며 센트럴 고원해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부터 푸이엔까지 해안지역은 천둥 번개와 강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몰라베 폭풍대는 남부 해안성에서 푸이엔까지 폭우를 몰고 올 것이며 200에서 400mm의 비가 내릴 것이다.
특히 응해안, 핫딘, 꽝빈 등의 지방은 10월 31일까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총 광수량은 500에서 700mm이다. 중부 강의 홍수는 경보 2단계에서 경보 3단계까지 올라갈 것이다.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다. 28일 오전까지는 빈딘과 광아이 해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도달할 것이며 13급 강풍과 15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에서는 8에서 10m의 높은 파도가, 해안에서는 5에서 7m 파도가 일 것이다. 전 광화이 자연방재통제국장은 대응 시나리오대로라면 핫딘, 꽝빈, 꽝지, 투아티엔 후에 광남, 광아이, 빈딘의 7개 성 100만 명 이상 대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6만 5천여 척의 배를 보유한 지방 해역에서는 현재 당국이 4만 5천여 척에 통보했다. 이 지역은 양식장이 17만 9천 개로 1만 4천 헥타르가 넘는다. 핫딘에서 부연에 이르는 수력발전 저수지 및 관계 저수지들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류를 시작했다. 그는 이 폭풍은 너무 크다면서 내일 밤 이 지역 주민들은 배 집계를 마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이 득전국 자연재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36만 8천 명 이상 동원했으며 3천 명 이상 폭풍 대응 구조대를 구성했다고 했다. 응우옌 수완副총리는 26일 오전 몰라베 폭풍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풍과 홍수가 발생할 상황이라며 예보대로 12단계 바람, 비와 홍수는 폭풍이 지나간 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당국은 방심해서는 안 되며 준비를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총리는 지방당국은 홍수와 폭풍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중요한 회의 외에는 회의를 조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베트남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110억 달러. 보고서는 국가적으로 자연적 충격은 매년 PPP 기준으로 평균 81억 달러 상당의 민간 및 공공자산 손실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즉, 실질적으로는 27억 달러다. 이러한 손실의 약 60%는 태풍과 그에 수반되는 폭풍해일로 인해 발생한다. 약 1180만 명의 해안지방 사람들이 극심한 홍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35% 이상의 사람들이 침식하는 해안선에 위치해 있다.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26%와 학교의 11%가 해안가 홍수에 노출되어 있어 가장 필요할 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등 필수 공공 서비스도 위험에 처해 있다. 매년 태풍과 홍수로 인해 대중교통 인프라에 1억 4,400만 달러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설의 홍수만이 유일한 걱정은 아니다. 연간 평균 에너지 인프라 손실은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베트남의 전송 그리드의 3분의 1 이상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폭풍 중에 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인프라의 부족은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여 매년 2억 8천만 달러의 이용률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평균 8억 5,200만 달러 즉 전국 GDP의 0.5%가 농업, 양식, 관광, 산업 부문에서 강과 연안 범람으로 인해 3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다낭시만 해도 1998에서 2015년 태풍 26건, 열대성 기압 13건, 홍수 사고 46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정부가 자연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의 추세는 재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번 베트남 중부 홍수 피해에 지원금 30만 달러 제공. 베트남은 10월 6일 이후 계속된 폭우로 특히 베트남 중부 지역에 1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고 약 13만 채의 집들이 물에 잠겼다. 재산 손실은 매우 크다. 외교부는 이 기부금이 수해 피해자들을 긴급 지원하여 그들이 곧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주의적 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외교부 말했다.